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우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동래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7시 40분쯤 법원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오 전 시장은 조금 전 풀려나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귀가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단독 영장 전담 조현철 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자님, 그 성추행 행위 모두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산 시민과 피해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혐의 내용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가슴 답답함과 혈압 상승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경찰의 보강 수사 지시 등을 통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KNN 김민웅입니다. 조용한 전파의 우려 속에 내일 3차 등교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고3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학교를 통한 2차 감염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의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고1과 중2, 초등 3, 4학년이 학교에 갑니다. 3차 등교가 시행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산 내성고는 제외됩니다. 연기 논의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2차 감염된 사례는 없어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접촉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 내에서의 감염이 일어났다는 근거는 미약하여 고3 부산 144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닷새째 오리무중입니다. 조용한 전파 우려가 큽니다. 주변의 분들, 이웃분들은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아들, 며느리 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규칙 잘 지키고 3차 등교로 전체 학생의 77%까지 학교에 나오게 되자 학교들은 방역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순환 등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주간이나 요일 단위로 학년 또는 학급별로 일부는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겁니다.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7일까지로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경남도 7일까지인데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물류센터발 확산 걱정도 큰 가운데 양산시는 어제 양산 쿠팡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된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일부 농촌 지역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수칙 등을 알려주며 코로나19 예방 전도사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아 조용했던 시골 정류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버스 시간이 되자 그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신해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부축도 해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집에 가서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는 항상 하고 다니세요. 거리두기 수칙이나 주의사항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깜짝 잊어버리고 손도 안 씻는 습도 있고 주의를 해주니까 정신 들여서 손 씻고 마스크도 꼭 챙기 쓰고 너무 좋아요. 이처럼 버스 안내양들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생활 방역 수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난히 외로웠던 어르신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마스크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마스크까지 나눠줍니다. 마스크도 안 하고 오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쓰라고 군에서 일주일에 한 3개, 4개 주거든요. 그걸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주고. 한동안 추억 속의 직업이었다 다시 나타난 버스 안내양. 이제는 코로나19 예방 전도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코로나19로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 이런 공무원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합천군 보건소장의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함양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함양경찰서로 한 통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함양군 소속 간부 공무원인 A씨가 부하 직원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B씨는 지난달 26일 관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 자리를 이어가던 중 상사인 A 공무원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군은 A 공무원을 직위 해제시켰고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합천군의 보건소장 또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는 등 최근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천군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방역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소장이 직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뭐가 힘드냐는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발언, 인사이동을 거론하며 괴롭히는 등 기관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거리낌 없이 간부 공무원들의 이딴 논란이 코로나19 국면에 애써 쌓아놓은 공무원 이미지에 먹칠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선 유턴 기업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줄여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던 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우선 입지 배정도 하는데요. 비수도권 복귀 기업에만 주던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 죽이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업들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리쇼어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올 경우에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의 차이를 50억 원에서 더 크게 하고 각종 세금 감면 범위도 비수도권이 훨씬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 유턴 효과는 없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루 9만 대가 오가는 경남 창원터널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주우진 기자입니다. 창원 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실려있던 윤활 유통이 반대편 차로로 떨어지며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도로가 불길에 휩싸이고 불구덩이와 맞닥뜨린 차량들이 서로 뒤엉킵니다. 브레이크 파열로 발생한 이 사고로 당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 내리막길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 이전부터 과속이나 차량 고장 사고가 잦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터널과 터널 주변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24개 항목에 무려 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스키 점프대처럼 생긴 길이 10m의 긴급 제동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속 100km 과속 차량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시속 70km 구간 단속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고가 75건으로 설치 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100m 단위로 CCTV가 설치되고 과속 경보기와 졸음운전 방지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대형 사고에 의한 희생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고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안전한 창원터널과 접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80억 원의 안전장치들이 창원터널을 죽음의 도로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지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KN의 주진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4% 하락한 104.93포인트를, 경남은 0.3% 하락한 104.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하락 원인으로 국제적인 저유가 현상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한 점을 지목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륙인 창녕의 낮 기온이 31도 선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겠는데요. 자외선까지 매우 강하겠고요. 경남 지역은 오존 농도 역시 높겠습니다. 오존이 높아지는 오후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남 북서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는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이 27도, 거제는 26도, 밀양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4도, 양산은 30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부산 경남 지역 뚜렷한 비 예보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